안녕하세요. 오감축 윤정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백진삼에서 또 삼기력을 또 맛있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기분 좋게 이 백진삼의 힘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5월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선물 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은 5월 달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백진삼을 감사한 분들께 드리라고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삼이든 홍삼이든 삼을 먹는 이유는 역시나 이 몸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이제 진세노사이드라는 그 영양 성분 때문인데요. 앞서도 이제 백진삼의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홍삼보다 무려 최대 335배까지 이제 많다고 해서 저희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진세노사이드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제 공부 재료가 새로 나왔습니다. 다른 게 있군요. 네, 네.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RG3라는 물질. 이 식약처에서 인삼, 홍삼, 삼삼 어떠한 뭐 삼 관련 그 건강식품이든지 간에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기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RG3는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혈액 흐름 개선, 피로 회복, 간 기능 개선 효과까지. 네, 순도 98%의 RG3의 경우에는 1g당 가격대가 뭐 2억 원대라고 합니다. 먹으면 부자 되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RG3를 체내에 많이 축적을 하면 들어가라 2억. 네. 2억씩 들어가는 거다. 네. 네. 하여튼 그 RG3 1g당 2억 원 이상의 가격대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백진삼 20g 한 포에 무려 52.58mg의 RG3 함유. 오. 그러니까 30포 한 박스를 먹으면 1577mg. 이거는 이제 1.57g이고요. 한 박스를 먹으면 1.57g의 RG3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이거는 2억 원대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먹으면 2억이 들어옵니다. 네. 또 한준희 의원님의 백진삼 분석과 함께 오늘도 이 삼기력의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무 산삼이나 복제된 게 아니라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서 무려 100년 이상 된 천종삼삼의 DNA와 성분을 복제한 게 바로 이 백진삼의 삼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소중한 분들에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도 좋겠지만 이 백진삼의 삼기력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하면은 몸도 그리고 마음도 부자가 되는 이 삼기력의 효과를 많이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백진삼이 대단한 게 그렇게 뭐 유명인 모델로 여태까지 그렇게 홍보한 적이 없대요.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주로 이제 백진삼을 드시는 건데 그래도 12만 박스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네, 12만 박스. 백진삼.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드셔본 분들이 그만큼 효과를 입소문을 내고 다니신 거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홍삼 가격대에 비해서는 백진삼이 좀 비쌉니다. 네, 백진삼이 좀 비싸지만 그 대신 성분 차이와 그 배양 과정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 5월에는 여러분 이 소중한 분들에게 원투펀치 특가로 제공되는 백진삼을 한번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PPL이 끝나면은 사실 이 절반 할인 행사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오랜 기간은 또 연장을 못 해드리고요. 이 특가로 드리는 그 할인 행사 기간 때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크게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원투펀치 PPL 저희가 하는 그 기간에만 저희가 할인을 하니까 여러분 백진삼 5월에 소중한 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 즐겁게 선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투펀치 오감축에는 이 영감님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5대 리그 가운데에서 우승이 확정된 리그도 있고 이제 확정이 돼가는 리그도 있는데, 라리가에는 안첼로티 감독,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이 다시 라리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포함해서 뭐 리그왕의 엔리케 감독도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또 뭐 포르투갈도 스포르팅이 우승을 또 차지했고요. 독일도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 레버쿠젠은 좀 뭐 있습니까? 윤장현 아나운서의 이 또 세심함, 꼭 넣어주십시오. 뭔가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레버쿠젠은 축하 인사를 건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승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오래된 기록이거든요. 벤피카의 기록과 지금 동률까지 갔습니다. 48경기 무패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무패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홈 경기 무패, 네. 정규 리그에서만 거둔 무패.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무패가 있어서 정말 예전부터의 그 축구사에서의 무패 기록을 보면 어마무시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무패 기록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리그에서만 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게 이제 아스날의 무패 우승이 리그 우승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홈에서만 거둔 기록. 리그 홈 경기 기록. 네. 아니면 또 리그와 유럽 클럽 대항전이나 컵 대회를 통틀어서 홈에서만 거둔 기록. 뭐 여러 가지 차원의 그 무패가 있습니다. 그 로드리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 무패 맞아요. 기록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든 그런 대회 종류 따지지 말고 홈 원정 따지지 말고 그냥 쭉 시즌 내내 붙는 순서대로 그냥 다 따졌을 때 그랬을 때는 축구 역사에서 지금 벤피카와 레버쿠젠이 이 대단한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벤피카 기록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레버쿠젠이 지금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챔피언스 리그는 뭐 올 시즌 레버쿠젠이 뛰진 않았지만 레버쿠젠은 분명히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극한 직업이라는 정말 좀 재미있는 영화에 이 류승용 씨에 대한 정말 가볍게 설명하는 딱 한 문장의 대사가 있거든요. 그 형은 안 죽어. 안 죽어. 예, 예, 그 예, 대사가 예. 있어요. 어떻게도 근데 안 이제 죽죠. 예. 레버쿠젠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 팀은 안 져. 예, 이번 시즌에 질 것 같은 경기도 극장골로 비기거나 이기거나 이런 경기들이 좀 레버쿠젠은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경기 이제 48경기 무패 이렇게 좀 엄청난 무패를 달려가고 있으면서 사실 이 분데스리가 이미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 과연 무패로 우승할까 그 이제 좀 포인트가 남아 있고 이제 오늘 저희가 오감축해야 될 또 얘기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라리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디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본인들의 클럽 역사상 100번째 트로피를 또 이제 수집하게 됐는데 사실 본인들이 카디스를 이겨놓고 이제 기다려 있는 상태에서 지로나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제압했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이제 승점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로나에게도 축하 인사 전해야 될 것 같죠? 챔피언스리그 나가요. 네,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온 안첼로티 감독인데 시즌 내내 여러 가지 물음표, 뭐 의구심, 그리고 이 감독을 믿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안첼로티 감독은 나는 결과로 보여줘를 증명한 또 시즌이 되고 말았어요. 그 1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뭐 브라질 대표팀 가느냐 안 가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그렇죠. 네, 안첼로티 감독은 화제와 더불어 좀 재미도 갖다 주는 감독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메인 주제였는데 이제 그 끝에 각 클럽들의 정체성 얘기를 좀 했잖아요. 사실은 그 레알 마드리드 그 스타일 얘기하기 위해서 그게 잠깐 한 얘기인데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 그리고 예전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이 레알 마드리드의 정체성을 그냥 대표하는 대표하는 인물은 다른 팀들처럼 뭐 감독이나 선수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회장인 팀이다. 네. 회장이 모든 상징성, 모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첼로티는 역시 바지 사장이었나 뭐 바지였나? 우승을 또 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안첼로티 감독이 요번에 그 27번째 개인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거머쥐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27번 타이틀 중에서 리그 우승은 이제 6번째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21번은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한 다른 컵 대회에서 들었단 얘기고 네. 6번째 타이틀인데 요게 또 안첼로티 감독 세계 유일무이한 기록이 있잖아요. 5대 리그 모두 정규 리그 우승 감독. 그렇죠.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첼로티 감독의 다른 사람들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비길 데 없는 좋은 기록임과 동시에 리그 우승이 6차례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안첼로티 감독의 또 역으로 보면 약점도 좀 말해주는 기록이거든요. 명과함 느낌 좀 있네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이른바 축구 지도자라는 어떤 리더십의 차원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장점이 있으며 또 그 장점 가운데에는 약점도 좀 스며들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는 안첼로티 감독을 보면서 어떤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뭐 축구 선수들을 또 지도하는 이런 리더로서의 그 리더십의 교훈은 좀 배울 것들이 있다 라는 차원의 제 말씀이 될 겁니다. 뭐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얻어갈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오늘 저는 안첼로티 감독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뭐 레알 팬들이 좀 가장 안첼로티 감독을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감독은 선수를 디스하는 부분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 감독이 누군가는 또 결국엔 해조 축구 아니냐라는 평은 좀 들어도
결국 그런 리더십, 라커룸 안에서의 선수들을 좀 잘 아우르는 그런 이런 모습 등으로 인해서 이 거대 메가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잘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안첼로티 감독의 리더십을 그냥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관계 형성의 리더십, 관계 형성, 유대감, 예. 연대감,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거 약간 전술적인 차원이지만 유연성, 융통성, 적응력 이런 리더십이라고 안첼로티 감독을 좀 대체로 이런 단어들로 요약이 될 수 있고 네. 좀 이제 약간 그 사회에서 쓰는 표현을 빌자면 처세술 달인, 네. 처세의 달인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주는 리더십이 안첼로티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안첼로티 감독이 해조 축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안첼로티 감독의 리더십에는 해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한 장면이 뭐냐면 예전 첼시 시절에 예. 그 포츠모스와 FA컵 결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요 시즌에 이제 첼시에서 첼시 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안첼로티 감독이 더블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 그런데 그 FA컵 결승전 시작하기 직전에 그 라커룸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어떤 전술로 싸워야 될지 각자 한번 얘기해봐.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네, 진짜로. 그게 진짜 극단적인 이제 해조가 나타나는 네. 장면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한마디씩 했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우승을 했거든요. 이게 항상 써먹을 수 있다거나 항상 바람직한 유형은 절대 아니죠. 그럼요. 가끔 써야 돼요. 가끔 네. 써야 되는데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요 장면을 본인이 이제 설명한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그 시즌에 60경기를 했는데 60경기 때마다 나는 작전 지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60번 내가 지시를 했으면 네. 한 번쯤은 그렇죠. 지금 윤자현 캐스터가 지금 뭐 얘기하기 전에 벌써 네. 다 아는데 진짜 요 경기 한 번쯤은 각자 한번 말해보도록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느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전술은 더 잘 지키지 않겠냐. 그 안첼로티 감독이 왜 그랬어요라는 그 질문에 나중에 한 대답이에요. 네. 그게 안첼로티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 해조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해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첼로티 감독 커리어를 그 쭉 아시는 분들은 안첼로티가 그것만 있는 감독은 아니라는 걸 또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피를로 선수가 브레시아에서 뛰던 방식이고 피를로 선수 개인의 의견으로 그걸 안첼로티 감독에게 얘기를 했는데 안첼로티 감독은 그거 좋아. 내가 너 그 역할을 더 잘하게끔 해줄게. 네. 그러면서 피를로의 수비력이나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밀란이 또 유럽 챔피언에 오르고 한 시대를 또 풍미한 클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첼로티 감독의 여러 가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술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영광인 사람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수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를로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재능을 봤을 때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다. 밀란의 다른 동료 선수들의 또 성향을 봤을 때도 이거 하면 좋다라는 네. 거를 안첼로티 감독이 충분히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네요.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들과 격이 없이 소통을 잘한다.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비단 피를로 선수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르기까지도 보통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하고 무서운 감독들은 선수들이 이 감독을 부를 때 호칭이 매니저, 네. 코치 혹은 게퍼, 그렇죠. 혹은 뭐 보스. 보스.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안첼로티 감독은 여전히 선수들이 카를로예요. 맞아요. 예. 이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격이 없는 소통을 잘하고 그게 일리 있는 의견일 때는 그걸 잘 들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첼로티 감독도 전술 이야기하면은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앙헬 디마리아 선수 아닙니까? 네. 라데시마 시즌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의 그 기념비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알도 유럽 챔피언이 한동안 못 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가장 격찬받은 전술이 결국은 앙헬 디마리아 선수의 활용법이죠. 예. 그러니까 측면과 중앙을 아우르는 절묘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로 만들었어요. 네. 지금 이런 중앙과 측면을 아우르는 요 디마리아 역할이 요즘은 그냥 뭐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안첼로티 감독이 전술적인 아이디어, 전술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다만, 근데 리그 우승 왜 그렇게 적어요?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에 다 사실은 원인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첼로티의 어떤 리그 운영은
약간 시행착오적인 운영이 될 때가 많아요. 지휘봉 잡자마자 예를 들어 야 디마리아는 여기서부터 뛰어. 네.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이제 바꾼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선수도 써보고 저 선수도 써보고 이 위치에도 써보고 저 위치에도 써보고 하다가 된 거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요. 네. 안첼로티 감독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전인 리그에서는 승점을 까먹습니다. 네. 네. 중간중간 까먹죠. 네, 장기전인 리그에서는 까먹는데 이제 정말 유럽 챔피언을 노리는 클럽 명문들에게 중요한 시기는 한 2월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요때쯤 되면 안첼로티의 팀은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월, 3월, 4월, 5월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컵 트로피를 드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죠. 네. 안첼로티 감독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자기의 어떤 기자회견 인터뷰 혹은 뭐 자서전 이런 데서 했던 것 중에 저는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전술적 아이디어를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잘 실현시키려면 감독은 결국 뭐를 해야 되느냐? 선수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네네네. 라는 답을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 자신의 전술적 아이디어를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잘 구현하려면 결국 이거 선수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첼로티 감독의 해답은 그거예요. 선수들과 내가 관계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뭘 말했을 때 선수들이 이거를 성심성의껏 그라운드 위에서 구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예, 예. 해조라는 축구가 이 축구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감독이 무책임하다라는 느낌이 축구에서는 좀 더 강한 단어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조가 나도 선수들을 믿고 선수들도 감독을 믿기 때문에 해조가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책임이 아닌 서로를 믿는 신뢰가 더 바탕이 된 해조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생각도 안첼로티 감독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물론 이제 바이에른에게는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를 극복했을 때 그렇죠. 벨링엄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 그 비슷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정말 자기는 존경하는데 네. 이분의 가장 최고의 강점은 선수들에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부여하는 부분이 안첼로티 감독의 최대의 강점이다. 네. 라고 벨링엄 선수가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해조죠. 그렇죠. 해조인데 네. 감독한테 선수가 리더한테 구성원이 기분이 나쁘면 이거 안 해줍니다. 잘 하기 싫죠. 네, 이거 안 네. 해줘요. 바이에른 시절 정도 빼고는요. 네. 그리고 아마 에버튼 팬들도 네, 좀 그쵸, 불만을 제기하겠죠. 그런데 그 장구한 안첼로티 감독의 전체 커리어에서 봤을 때는 회장님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아, 그거 맞아요. 네. 예, 진짜. 안첼로티 감독이 모셨던 회장 중에는 대표적으로 유럽 축구를 수놓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있고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있고 예. 그리고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다들 아시지만 개성이 엄청나게 뚜렷하고 화끈하죠. 네, 선한 얼굴과 악의 얼굴을 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 구단주는 모두 감독의 업무에 간섭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거를 못 견디는 수장들도 많습니다, 사실. 바이에른 시절 때는 이제 가족들을 또 많이 등용시켜서 거기서는 조금 트러블이 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아마 그것도 요즘 그 다비드 안첼로티 네. 코치가 요즘은 격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첼로티의 본체는 사실은 뭐 아들이다.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고. 근데 요즘 정도로 또 더 업그레이드된 다비드 안첼로티 같으면은 아마 바이에른에서도 얘기가 조금 적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랬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 안첼로티 감독이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인맥 축구하는 거죠. 인맥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바이에른에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훈련 방식이랄지 여러 가지에서 수뇌부 내지는 선수들과 이제 안 좋아서 바이에른에서는 뭐 금방 나왔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아주 젠틀하게 잘 그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웬만하면 예스맨이에요. 예. 예, 그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하고 아부한다. 살살 웃으면서 잘 지낸다. 네. 근데 저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거에 관해서도 뭔가 표현을 했던 게 있거든요. 사실 자기도 남이 옆에서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회장과 최대한 잘 지내는 게 오히려 내 그러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은 나름의 그 솔루션을 갖고 있다니까요. 역발상이네요. 역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맞는데 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는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최대한도로 줄일 수도 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안첼로티 감독의 전체적인 이 인생관, 커리어, 지도 방식, 리더십 이런 걸 봤을 때 이 감독은 분명히 요런 유형으로는 역사에 이분도 남을 뿐이다. 네네. 물론 이제 기록적인 걸로도 지금 현재 이제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첼로티 감독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배워둘 필요가 있다. 뭐 헌정 영상처럼 됐는데 저는 안첼로티 감독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감독의 유형은 우리가 통상 크게는 두 갈래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매니지먼트형, 그렇죠. 하나는 이론적 천재형. 네. 근데 안첼로티 감독은 이쪽도 어떻게 보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안첼로티 유파의 또 거장이에요. 예. 안첼로티 유파의 거장. 제3의 유형에서의 저는 굉장한 거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정말 철두철미한 매니지먼트의 마스터를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한다면 혁명적 이론가 예. 이게 이제 과르디올라과 쪽이라고 한다면 안첼로티 감독은 젠틀하고 융통성 있으면서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유연하죠. 회장님과도 유연하게 잘 지내면서 전술적으로도 처음에는 조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몇 번 이렇게 조금 튜닝을 하다 보면 요 음이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레알의 역사를 보면 네. 페레스 회장이 정말 그 레알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만드는 주인공인데 그래서 무리뉴 감독 시대 이후에 안첼로티 시대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여기 무리뉴 감독 팬분들께 제가 뭐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엄청 스타 군단이기는 하지만 감독에 의해서 선수들이 조금 짓눌리고 그쵸. 약간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감독을 좋아하는 선수, 싫어하는 선수, 그리고 선수들끼리 또 서로 친한 선수, 안 친한 선수 막 이런 게 막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파벌이 많았죠. 요거를 경험한 페레스 회장은 요 다음 시대는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이거는 레알의 유구한 전통과는 이건 거리가 있어. 좀 자유롭게 풀어줄 감독이 누구일까? 카를로 안첼로티. 네. 페레스 회장이 그래서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라데시마. 결국에는 그 회장의 입맛대로 잘 풀려 나갔죠. 그 회장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알이 역사적으로 성공할 때마다의 어떤 전통인 거죠. 그리고 레알은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강제로 리빌딩을 하려고 한다든가 맞아요. 그럴 때보다는 순리대로 갈 때가 사실은 레알은 괜찮은 시절을 더 보내요. 파격적으로 팀을 아주 호화롭게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는 약간 순리에 잘 맞추는 지도자가 있을 때 이제 호화 군단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 이제 오거든요. 뭔가 딱 이 합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죠. 어쨌든 그 역사에 있어서 저는 안첼로티의 여러 가지 그 캐릭터와 리더십은 상당히 적합했다. 그리고 이분의 여태까지의 많은 그거를 종합해 보면 안재앙, 해줘, 이걸로만 폄하될 그런 리더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꼰대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안첼로티 감독으로부터 저는 좀 교훈 같은 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준 해설위원님이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인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리더십에 그리고 이 장점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레알 팬분들이나 이제 안첼로티 감독을 아는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은 안첼로티 감독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단점도 저런 단점도 있는 감독 아니냐라고 분명히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반론도 팬들이 생각하시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다만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런 긍정적인 면과 리더십이 있다는 부분을 또 한준 해설위원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 사는 지혜 차원에서는 저한테 만약에 그럴 일도 없고 제가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퍼거슨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과르디올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안첼로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면은 저는 안첼로티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 셋이면 저도요. 그게 제일 제 마음도 편해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제가 볼 때는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에서 선수들도 느끼지 않나. 물론 이제 이 리더십과 제목과 썸네일이 나가겠지만. 이 방송을 보실 에버튼 팬들과 바이언 팬들에게 미리 좀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을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퍼거슨 감독하고 친구하다가는 뭐 하나 제가 실수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저 마음에 안 들죠. 뭐 이런 거 갑자기 한번 하잖아요. 찍겠죠. 네. 그러면은 바로 그날 사태가 날 것 같아요. 네. 퍼거슨 감독과 친구하다가는. 뭔가 신발장 하나 날아오거나. 감독님 네. 저 마음에 안 들죠. 뭐 이거 잘못했다가는 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만약에 친구라 그러면 너 어제 몇 페이지까지 공부해 왔어?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거든요. 벌써 스트레스 받아요. 예. 이 책 안 읽어 왔어? 야 그럼 너 오늘 나랑 얘기 못해.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나머지 공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꼭 독서 모임 같은 거 나올 것 같고, 예. 약간 좀 너무 공부벌레 같을 까다롭죠. 것 같-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수준이 그 가르디올라님과 대화할 수준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준이 안 맞아서 야 대화 못 하겠다. 야 뭐 이제 아니 정말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이라 맞아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예. 근데 안첼로티 감독은 어떤 수준으로 얘기해도 그냥 허허하면서 잘 받아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면이 있어. 여러분 유형입니다. 딱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형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이 리더십이 과연 이번 시즌에는 아직 좀 잔여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레알로 복귀해서 이 팀에게 빅이어를 또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레알 팬들이 원했던 라리가 챔피언의 등극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첼로티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특히나 뭐 한준희 해설위원과 오늘 저희는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안첼로티 감독의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런 괜찮은 리더십과 긍정적인 면에서 조금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울 부분을 좀 배우는 게 좋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재미있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